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10분 내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핸슬먼 지음, 장원철 옮김, 스몰빅 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3세기 초 키프로스의 제논에 의해 창시된 철학 학파입니다. 스토아라는 이름은 기둥을 뜻하는 그리스어 스토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제논이 자신의 첫 제자를 가르친 곳이 바로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토아 사상은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종교, 문학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칸트, 니체, 몽테뉴, 루소, 스피노자,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도 스토아 사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스토아 사상의 다양한 지혜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들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365편의 글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삶의 방향을 터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과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할 때 기장에게 항의를 한다고 해서 폭풍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부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거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시간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요. 이미 내린 결정은 취소할 수 없으며 고통을 야기했던 원인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습관들이 모두 쉽게 중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린 후에도 한참을 잠자리에 있는 습관, 대화 상대가 있는데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 이미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심심한 입을 달래기 위해 먹을거리를 찾는 습관, 흥겨움과 알코올에 취해 술자리를 뜨지 못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작은 충동과 욕구는 인간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정신의 명징함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든 제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쾌락에 맛을 들이게 되면 우리는 쾌락으로부터 기권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일 때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무언가를 깨부수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감정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고통을 야기한 원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상대가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아식이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표출은 일시적인 감정 해소에는 좋을지 모르나 자칫하면 그 분노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증오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좋은 하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원천은 대개 우리의 통제 밖에 있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경구는 스토아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신은 악마가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네. 그곳은 인간의 마음속이라네. 상처를 만드는 것은 칼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어휘 하나가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냉혹할 수도 있는 문구 하나가 다른 맥락에 오면 그지없이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잔인한 비방이 될 수 있으며 전국을 찌르는 비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누군가에 대한 비방도 애처롭게 보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칭찬도 비꼬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편견과 관점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타인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해석 방침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거나 상처받은 상태에 있을수록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행동과 외부 사건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어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코미디언 제리 세인필드가 한 번은 젊은 신인 브래드 이삭으로부터 코미디 대본을 쓰고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인필드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달력을 집어들고 날짜마다 매일매일 유머를 쓰고 연습하면서 다 하고 나면 X표를 치라고 했습니다.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런 후 성공은 가속도의 문제로 변합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계속하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세인필드는 긍정적 습관을 만들기 위해 연쇄법을 사용했지만 에픽테토스는 부정적인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화를 참는 법 혹은 일을 미루지 않는 습관 등을 한 번 시작할 수 있으면 두 번 혹은 세 번 하는 것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누적. 이 진리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그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취한 바람직한 행동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이는 마법 같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선택의 누적이 만들어냅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며 유혹에 저항하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그럼에도 실수하지 않으려는 것의 누적. 개별적인 행동은 작은 것들이지만 누적된 영향력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선택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쉬운 선택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것들의 누적이 어떻게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현대인들에게 주문과도 같습니다. 일, 가족, 목표, 성공, 여가 시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지금 당장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강의실은 여가의 중심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최상의 가치라 일컬어지는 진리와 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스인들이 우선순위를 매긴 가치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지 마라라고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갖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정신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섭리를 의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의 계획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다 큰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잊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불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잊을 뿐더러 나의 손실이 누군가의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고는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단지 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광대한 섭리의 이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이 듭니다. 허리케인의 원인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불운이 행운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때로 오묘합니다. 운명의 장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 거대한 화재가 로마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리옹은 희생자와 도시 복구를 위해 엄청난 양의 구호 물자와 돈을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리옹의 시민들도 갑작스러운 화마에 희생을 당합니다. 네로는 즉시 같은 양의 구호 물자를 리옹으로 보냈습니다. 세네카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운명 전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극단적인 전복의 가능성은 인간의 운명에 늘 상존합니다. 덕을 쌓아 놓아도 불운이 닥칠 수 있고 악한 인간에게도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악을 버리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은 운명의 장난일지 몰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지 악한 일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조건을 탓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자신이 작은 체구를 가졌다는 것,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러저러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저주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결핍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내가 무엇을 갖지 못했는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실함을 선택할 능력이 있으며 위험을 갖출 수 있는 능력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낼 인내력이 있습니다. 검약, 순수, 친절처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인간적 자질도 있습니다. 어떤 품성, 어떤 자질, 어떤 능력이 인간의 품위를 여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만이 자신의 앞길에 펼쳐지길 희망합니다. 좋은 소식, 좋은 날씨, 그리고 행운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변덕 맞아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가도 금방 사라지곤 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좋은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택배처럼 배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영혼을 파고들어야 하며 깊은 사색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지금 이 순간에 맞는 상식적인 행동, 그리고 일이 잘 되어갈 때 감사하는 태도. 이 말은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한 말입니다. 이처럼 좋은 글들이 많기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한 삶의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